네, 이번에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정읍시 감차 정책 추진 논란입니다. 이 감차 정책과 관련해서 시의 시와 그다음에 정읍택시 노조 간의 이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감차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정읍시가 택시 감차 관련해서 추경안 때 증액을 해서 예산안을 냈는데 여기서부터 좀 갈등이 촉발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택시 노사 간에 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측에서 그러면은 우리 면허 반납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네. 정읍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어차피 택시가 과잉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감차를 해버리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감차하는 양이 적정하냐? 두 번째, 금액이 적정하냐? 세 번째, 방식이 적정하냐? 오늘 좀 같이 얘기해 볼 건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이제 감차가 좀 정읍시에 좀 특이한 상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감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전액관리제 시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일단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되려면 자치단체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택시 법인택시 회사에 촉구를 해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촉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첫 번째로 500만 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두 번째로 2차 또 500만 원 과태료가 나가고, 2차는 1000만 원. 그리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은 3차에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이때 감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이런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 없이 지금 감차를 바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노사 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 전주시가 지금 2차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 네. 군산시가 1차까지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전액관리제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이 절차 과정인데, 이제 정읍시도 이제 작년 8월에 아마 그 정읍 택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약간 노사 간에 이제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감차가 먼저 나와버려서 약간 좀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고, 이 부분에서 노사하고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차 때 정읍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택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용역 결과를 냈더니 이 용역에서는 대략 한 170여 대를 줄여야 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그 계획도 5년 안에 이제 170여 대를 줄여내니까 1년당 한 30대 정도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정읍시가 밝힌 계획 안에 따르면은 우리는 2년 동안 100대가 넘는 택시를 감차하겠다라고 이 양을 갑자기 확 늘려버려서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 같기도 하고, 이왕 문제가 된 김에 좀 정리를 하자라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정읍처럼 택시 타기 편한 지역 중소도시 아니면 뭐 대도시 포함해서도 정읍처럼 택시 타기 편한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 택시가 과잉이다라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만 이게 단순하게 감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완전 월급제 하는 과정에서 네. 노사 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이 결국은 하자라고 해서 합의 보고 했는데 잘 되길 바랬는데 결국은 그냥 소위 말하면 정말 이건 합의 이혼도 아니고 지금 정말 한쪽은 이혼 소송 중이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싸우는 건데 조금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오지 노선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 오지 노선 지금 마을버스, 군내버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갈수록 버스 회사에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그 수입이 네. 낮아져서 예산을 공공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버스 업체에서 저렇게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이
버스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만 공공택시로 사용을 해도 네.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오히려 더 절감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지금 감차와 함께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지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중심에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중심 시가지와 거점 시가지를 연결하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거점에서 세포 조직 그러니까 네. 각 주민과 연결하는 거는 소형 교통 그러니까 택시와 같은 소형 교통 수단으로 활용을 해요. 네.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면 정말 돈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그 부분을 택시 쪽이나 작은 차량일 때 양보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감차 정책 말고도 이 공공 정책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공론화 과정이나 아니면 정책 추진이 좀 미비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감차 정책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보면은 금액에도 좀 이 실효성이 네.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가라는 거는 별로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거는 한 얼마 정도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하면 개인 택시 면허가 거래가 되는데 네. 뭐 예전에는 뭐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어쩌다 뭐 하는지만 지금 대략 개인 택시 가격, 법인 택시도 가격이 있거든요. 매매 가격이. 그런데 감차를 하면 그 지금 정읍시에서 책정한 가격이 매매 가격이나 그것보다 훨씬 웃도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택시 없애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특히 일반 택시 계속 내가 영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택시가 계속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읍택시 같은 경우는 이거 사업자 자체를 반납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감찰의 대상으로 되면 지금처럼 되면 오히려 이익이 남는 그렇죠. 구조가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있어서의 이 적절하냐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시가 이 감차 추진을 해왔던 그 정책의 일관성을 보면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감차를 했던 대수가 10대를 넘었던 해가 거의 없습니다. 최고 적었던 대수가 한 대였는데 이렇게 감차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왔던 정읍시가 갑자기 이제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의문이 드는 거는 좀 당연하게 좀 드는 의문이 아닌가 이런 안 생각이 듭니다. 물어봤어요? 조금 더 서두에도 잠깐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차 전에 이 전액관리제 시행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거꾸로 가는 거죠. 전액관리제 시행을 하면서 정말로 몇 대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을 없애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지금 약간 보면은 지금 전액관리를 하면서 노사가 마찰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수익도 소득도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힘들어서 차라리 감차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생기고 그러면서 네. 그 사이에서 지금 마찰이 되고 있어서 전액관리제 하는 목적 자체가 택시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 안정적인 소득을 해주고 고객들한테 아까 불편한 운행이 아니고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이점을 찾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 병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의무기준급이 전액관리 시행했을 경우에 정급 같은 경우에 12만 9천 원 선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측에서는 이거를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근로자분들 중에서는 이 기준을 12만 원에서 9만 원이나 10만 원 선으로 낮추고 네. 그 추가를 인센티브를 달라.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예를 들어 12만 9천 원 이상을 더 벌 수 있고 왜 내가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사측도 좋고 근로자도 좋고 이런 상생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이제 지금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대강 이렇게 대립각이 되다 보니까 이 좋은 점 찾지 않고 서로 막 감차를 이제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은 대화가 지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 봄의 이혼 전문 드라마. 예. 그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4주간의 사주에. 조정 기간을 그저 4주에 뵙겠습니다 예. 하는데 그 심판이 정확하게
당신은 뭘 잘못했고 뭐 당신도 뭐가 문제 있으니 둘이 한번 화해 한번 시도해보고 정 안 되면 4주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해줄게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심판이 한쪽 편에서 보면은 한쪽 다른 사람 편 드는 듯한 기분이 들면 심판을 인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심판은 심판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뛰고 있는 두 선수 입장에서는 한쪽 편을 든다라는 감정적으로 들면 심판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네, 이 정읍시 택시 감차 문제가 이 감차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택시 업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도 마련하면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